안녕. 네, 여기 다른 뮤트가 돼 있기 때문에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줌으로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영양학 전문가도 아닌데 이 시간을 맞는 것이 굉장히 많이 망설여졌지만 저를 또 이렇게 이기에 이어 이기에 활용을 해보시고자 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저를 부족한 저를 여기에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암을 유발하는 음식과 또 반대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즉 슈퍼푸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 반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음식들을 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유소에서 깜짝 놀랄 일을 해버렸어요. 제 차는 프리미엄 가솔린을 넣었는데 이날 주유하러 내리는데 바람이 너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나머지 제가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유 손잡이를 차에다 딱 꽂고 나서 한 5초 뒤에 그렇게 노즐 옆에 있는 가솔린 선택하는 그 기계를 보니까 그 프리미엄이 아니라 레귤러가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콸콸콸. 그래서 다행히 그 짧은 순간 실수였지만 다시 바꿔서 넣긴 했는데 만약 끝까지 그 차에 그 프리미엄 가솔린 넣어야 되는 차에 레귤러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뭐 한두 번 이렇게 낮은 그레이드 연료를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이 낮은 연료를 계속 주의한다면 결국 엔진 내 출력이 가고 그 가속 성능이나 연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차량이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이런 차한테도 어떤 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하물며 막측하게 창조된 우리 사람들의 몸이 얼마나 신중하게 보존되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하고 정갈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할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딱 마침 제가 또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인 암과 관련된 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이게 가장 최근 조사더라고요. 한국인 사망 원인 탑10이 1번이 암입니다. 근데 이 암이 이 순위하고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굉장히 큰 사망률을 갖고 있죠. 2003년도를 보면 사망 원인 1위가 1970년대 이전에는요, 감염병이나 결핵 등이요. 그런데 점점 바뀌어서 이제 1983년부터는 이 암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의 1위.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망 원인이 암인데요. 그것은 2025년도에 제작됐지만 2022년도의 것을 자료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이 암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리고 암 발생 확률이 남자는 37.7%, 여자는 34.8%에 이른다 그래요. 평생 우리가 암에 걸려 남성은 40%, 그리고 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얘기인데 지금 좀 아까 여기 표에 나오는 거는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무려 40에서 41%, 여자는 38에서 39%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 오히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이라는 것. 그래서 좀 더 조심을 해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암을 보시면은요. 암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유전일까요? 생활습관, 환경일까요? 당연히 네, 생활습관과 환경에 더 많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전은 겨우 5에서 10%만 유전이래요. 발병하는 사람들의. 근데 90에서 95%는 생활 습관, 환경, 즉 식습관이나 또는 운동 부족, 흡연이나 음주, 오염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음식과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우리 미래의 건강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지만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 8가지를 먼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도 8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선택된 것은 캔 안에 들어있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것들 중에 이것이 많은 양의 나트륨, 소디움이 들어있는데요. 이 통조림 식품들은 생선이나 육류, 과일, 또 야채, 뭐 여러 가지들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통조림 식품들은요, 칼로리는 비타민은 이미 다 파괴되었고, 단백질은 다 변성되어서 실상은 이게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을 유발하는 음식 7위는 소금에 절인 염장 음식입니다. 소금에 절였다가 또 그냥 먹는 통조림으로 그냥 먹기도 하고 뭐 또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잘 먹는 그런 젓갈류 있죠. 소금에 절였던 음식들은 아주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요. 이걸 또 특히 기름에 튀기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름에 튀긴 식품들은 또 더군다나 발암 물질을 생성하고 비타민은 벌써 다 이미 파괴됐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변질됐고 이러한 대표적인 음식들이 뭐 프라이드 치킨이나 생선 튀김 여러분 뭐 피쉬앤칩스 이런 것도 가끔 드실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또 이렇게 절였다가 튀기는 음식들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이중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류의 식사를 즐기게 되면 우리 입은 맛있게 잘 먹었다 하지만 세포들은 아이고 나 죽었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은 암을 유발하는 식품은 인스턴트 식품, 네, 가공식품이죠. 그래서 이 사진에도 보듯이 제일 그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이 뭡니까? 라면이죠, 라면. 이 라면은 높은 양의 소디움을 함유하고 있을 뿐더러 이것을 만들 방부제와 여러 가지 향신료 이런 것들을 첨가한 고용량과 아주 무영양, 영양이 하나도 없는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음식이죠. 일본의 장수 연구가인 야마무라 고이치라는 사람이 21세기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만한 음식은 라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느 면에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종류의 첨가물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3주간 계속 먹게 된다면요. 이걸 계속 쭉 먹게 된다면 육체뿐 아니라 육체는 당연히 나빠지고 영양 불균형 때문에 정신적 이상까지도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음식이고요. 자, 5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자, 탄산음료 여러분들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성분이 액상과당, 뭐 탄산가스, 색소, 캐러멜 색소, 뭐 인산과 뭐 향료, 카페인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만의 주범이 되고 만성염증을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암은 만성염증 많이 유발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안에 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 몸속에 있는 철분이나 칼슘까지 다 소변으로 그냥 배출되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것까지도 다 배출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요. 체내에서는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 뭐 지금도 잘 안 드시겠지만 절대 식탁에 올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4번째 음식 햄버거와 감자튀김입니다. 자, 이렇게 햄버거, 감자튀김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 거죠. 햄버거는 미국 음식 문화의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식생활과 대중문화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루에 6만 마리의 소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그렇게 많은 물량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부제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패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1년 후에도 이게 썩지를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병원성 대장균 박테리아가 가득하고 또 튀김은 당 지수를 높이고 포화지방을 5배 증가시켜서 이렇게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세트로 먹으면 세트로 이제 암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패스트푸드의 열량이 또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이에 800에서 1500kcal를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열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암뿐만 아니라 일반 암보다 더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런 질병들에 아주 취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냐? 많은 양의 설탕이 이제 고열량을 발생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방 식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고열량 또 요 식용색소, 향신료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당과 지방제가 우리 몸에 치명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 것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요. 대사 기능은 악화되고 콜레스테롤은 더욱 높아지고 지방 축적 효소를 더 활성화시키게 되어서 우리 몸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 것과 지방을 함께 섭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의 원인들이 될 수 있다. 또 비만과 생활습관병의 주범이 되는 이러한 달달한 것들 우리의 식탁에서 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숯불구이 육류인데요.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 2위가 바로 숯불구이들이에요.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 그 떨어지는 지방이요. 숯불과 함께 연소를 하면 그 가스가 구워지고 있는 그 고기에 가서 딱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바로 다이옥신과 벤조피렌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탄 부분은 더욱 심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숯불구이는 아예 우리 식탁에서 멀리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불에 구운 닭다리 한 개가 담배 60개의 독성을 갖고 있다. 그만큼 해롭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과 신장에 암뿐만이 아니라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숯불구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가공육인데 아질산 나트륨이 이제 그 가공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은 뭐냐 하면은 핫도그, 소세지, 햄, 베이컨 이렇게 절임을 해서 이것도 절여서 이렇게 가공을 한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암과의 관련성이 정말 과학적으로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더도 말고 어떻게 할 발암 물질, 그냥 딱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외하고서라도 이 발암 물질이 있는 그 아질산 나트륨이 있는 이 가공육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내추럴 닥터가 되는 그런 슈퍼푸드 8개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먹어두면 약이 되는 슈퍼푸드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슈퍼푸드가 무엇일까요? 슈퍼푸드. 자, 슈퍼푸드는 일반 식품보다 영양 밀도가 매우 높은 식품을 말하는데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질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먹거리가 바로 슈퍼푸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가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주신 그것이 바로 슈퍼푸드라.
자, 우리가 이제 약이 되는 슈퍼푸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음으로 잘 안 넘어갔죠, 왜? 갑자기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처음에 보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과입니다. 암을 이기는 음식 첫 번째는 여러분도 저도 좋아하는 상큼하고 맛있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성분과 효능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펙틴, 또 구연산, 파이토케미컬,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시트리닌, 유기산 성분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중에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이게 차차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팩틴 하나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팩틴은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것은 식물성 섬유 팩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체 효소에 의해 뭐 분해가 되는 그런 요소도 아니고 몸속에 잡다한 쓰레기들을 모은대요. 자, 어떻게 모으느냐? 이 사과의 껍질에 들어있는 이 팩틴이요, 장 속에 들어가면 젤의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병을 일으키게 하는 독성을 가진 뭐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성을 가진 그런 물질들을 쓰레기들이죠, 한마디로. 특히 이렇게 다 싹싹 모아서 것들이 오히려 배변으로 배출시켜버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주는 것이 바로 팩틴이에요. 그래서 사과 하나씩 먹으면 진짜 건강한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의사한테 가지 않아도 되는 얘기도 심지어 있을 정도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팩틴이 장 속에 있는 유산균들이 자로 유산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도 사과 한 알로 더욱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음식은 올리브와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의 성분과 효능을 좀 살펴보면요. 폴리페놀, 이게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올레인산, 리놀렌산, 코코페놀, 비타민 A와 E, 또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치료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올리브유가 좋은데요. 진짜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을 가하지 않고 기름을 짜낸 퍼스트 콜드 프레스드 방식으로 추출을 진짜 올리브유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퍼스트 콜드 프레스드 방식으로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필리페놀은 항산화 성분인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 몸속에 어떤 염증 같은 거를 다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를 때는 이 폴리페놀 함량이 당연히 높아야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200mg per 킬로그램 해가지고 그 폴리페놀 함량이 200 정도 이상 되면 좋은 거라고 하는데 아주 고품질은 300mg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뭐 와인처럼 이렇게 숙성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신선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 후 18개월 이내의 제품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올리브유가 담겨져 있는 병을 보면 어두운 병, 그리고 짙은 녹색이나 갈색병, 그런 어두운 병들이 그렇지만 약간 그 투명하면서도 어두운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완전히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올리브유에 넣는 이유는 이 빛이 이 기름을 빠르게 산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유의 이 맛의 특징은 진짜 좋은 것은 약간 씁쓸하고 또 목에서 약간 매캐한 약간 따끔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 올리브유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리브유도 잘 선택해서 고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참 이거는 보편적이고 우리가 먹기 쉬운 이지한 바나나이죠. 맛도 좋고 또 영양가도 있는 바나나의 성분과 효능을 살펴보면 우리가 배고플 때도 바나나 먹으면서 이렇게 허기를 채울 수도 있죠. 우수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있어서 아주 좋고요.
B6, 또 B1과 B2, 파이토케미컬, 마그네슘과 칼륨, 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들어있어서 우리들 제일 많이 그 바나나 언제 먹어야지 딱 생각하는 게 저 때는 눈이 가끔씩 떨려요. 이제 뭐 피곤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면 눈꺼풀이 내 의도가 아닌데 그냥 파르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 마그네슘 영양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천연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바나나를 꾸준히 많이 드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본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음식은 현미예요. 우리 이 현미, 쌀의 껍질과 그 껍질이 겨충이라고 그러는데, 겨충,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통곡물로 흰쌀보다 영양이 훨씬 풍부한 것이죠.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보기에도 많아 보이죠.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무려 서너 배. 그래서 당뇨 예방시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비타민 B1, 비타민 B3, 비타민 B6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경 건강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미네랄을 공급해서 마그네슘, 철, 아연, 인과 같은 미네랄이 충분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미는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곡물의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체중 관리나 당뇨 관리에도 반드시 현미를 먹음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현미의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염증 감소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에는 아주 필수적인 음식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음식을 나누고 싶은 것은 토마토입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건데요. 요번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깨닫게 됐어요. 토마토가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만 열심히 바를 줄 알았지 먹는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자외선 차단할 수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뭐 평상시에 제가 토마토를 뭐 잘 먹고 좋아해서 얼굴이 그래서 하였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 토마토는 정말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니까 이 효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토의 빨간 이 붉은색은요, 가린 라이코펜 성분이 항암제인 베타카로틴 성분보다 2배나 더 강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A와 C가 아주 풍부하고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폐암 등 각종 암에 토마토는 통째로 다 좋습니다. 특히 사과와 토마토를 매일 잡수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매일 공개를 먹거나 주스를 짜서 먹어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바로 먹는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토마토 안에는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작용이 DNA의 손상을 막아준다. 그래서 암을 예방해주고 또 억제해주며 햇빛에 대한 피부 저항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제 선블럭도 바르긴 바르겠지만 또 토마토도 푸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금치를 보시면 이 시금치는 정말 여러분들 옛날에 뽀빠이 만화 있었잖아요. 거기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갑자기 힘이 세지죠.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자, 철분뿐 아니라 이 시금치는 비타민 A, 또 헤모글로빈 엽산, 또 섬유소, 지혈 작용에 도움이 되고요. 생시금치는 천연 비타민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도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제와 야맹증을 예방하고 있고요. 특히 시금치의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이요, 백내장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약하신 분들 시금치 아주 열심히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이 시금치는 정말 우리 밥상에 빠져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젊은 여자분들 헤모글로빈 엽산 이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사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오렌지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죠. 정말 제가 캘리포니아 사는 게 축복인데요. 이 맛있는 오렌지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근데 오렌지의 안에 것만 이렇게 달달하고 좋은 거, 시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껍질 속에 있는 리모노이드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껍질 속에 있는 리모노이드라는 성분은요, 유방암의 세포 증식과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우리는 껍질은 안 먹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이 암세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담배 피울 때 발생하는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의 피해를 줄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활용을 오렌지 껍질도 좀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를 껍데기를 물론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뭐 집안에서 키우시는 그 오렌지 나무나 아니면 유기농으로 길러진 오렌지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면요 껍데기에 그 농약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잘 씻고 깨끗하게 씻어야 이 껍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농약체 있는 채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어떤 방법이 있나 보니까 껍데기를 이렇게 통째로 갈아서 이거 즙을 내가지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잘 말려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 차. 그리고 혹은 아예 바짝 말려서 분말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서. 그래갖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그것을 그냥 같이 거기다 섞어서 음식에 섞어서 넣으면 아주 향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샐러드에도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잘 연구하셔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자 잘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오렌지 껍질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연구 중에 마지막인데요. 브로콜리입니다. 자, 브로콜리는 여러분들 브로콜리 좋아하시죠? 브로콜리의 성분과 효능을 보시면은요. 인돌이라는 것이 있어서 호르몬, 균형, 항암제의 성분이 되는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양배추에 비타민U 많이 포함됐다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브로콜리는 오히려 양배추 같은 양으로 비교해 봤을 때 브로콜리가 양배추보다 더 많은 비타민 U를 포함한다고 해요. 그리고 설포라펜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이 성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그 위암이나 위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성화 그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막 약을 막 그걸 없애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위장병이 좀 오래됐다 이러면은 막 병원에 가자는 한국 병원에 가면 이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겠다고 항생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그 강한 항생제를. 저는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처방받았는데 너무 속이 안 좋대요,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정말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항생제를 먹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설포라펜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 브로콜리를 잘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설포라펜이 어떻게 하면 설포라판이 어떻게 많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브로콜리 안에는 두 가지 물질이 따로따로 세포 안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과 미로시나아제라는 성분이 따로따로 세포 안에 존재를 한대요. 근데 이것을 이 브로콜리를 씹거나 자르거나 또 으깨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세포 벽이 깨지면서 두 물질이 만나게 되면서 생성되어지는 항산화 물질이 바로 설포라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막 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꼭꼭 씹어줘서 이것을 아주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꼭꼭 씹어 먹어줘야 좋지만 특히 브로콜리는 내가 이거를 씹을 때마다 설포라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꼭꼭 씹어서 섭취를 하시면 이 브로콜리 영양분 100%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셀레늄도 들어있고요. 항산화 기능을 하는. 그다음 비타민 A 면역 강화해주는 또 그 야맹증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비타민 C도 감자의 7배나 된다고. 그래서 빈혈이 예방되는 그러한 브로콜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되게 급하게 8가지의 그 슈퍼푸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다른 8가지가 또 있어요. 아몬드 호두라는 그런 견과류, 그 다음 블루베리, 또 메주콩, 오트밀, 호박, 마늘, 아보카도, 양배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6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슈퍼푸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만 대보셔도 진짜 많은 야채들이 우리한테 있죠. 뭐 당근, 양파 이런 건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참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슈퍼푸드들은 정말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또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의 그러한 생활 질병, 생활 습관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생활 습관병 그러한 것들을 다 멀리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음식들을 여러분들 잘 섭취를 하셔서 더욱더 우리 식탁에서 건강한 음식들만 섭취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천연의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끝났는데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니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좋은 강의에 또 좋은 청중이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넣어놓으신 이 행복의 요소, 건강의 요소 누리시며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좋은 강의를 이렇게 해주셔서 했다고. 네, 오늘 강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송황순 강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드립니다. 모두 마음으로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로필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건국대학교 응용생물학과 2학 박사를 받으시고 삼육대학교 간호대학원 강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삼육보건대학 겸임 교수를 하시고 세종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겸임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대한민국 전역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정말 향기 나는 삶을 홀 라이프를 사시면서 오늘날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송황순 이 강사님은 저하고 같이 누싱 스쿨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한참 연세가 좀 높으시지만 저하고 같은 학년으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고 많은 개인적인 그 추억이 많이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려고 우리가 계획은 벌써 했지만 왠지 갑자기 어려움들이 조금 이렇게 좀 있어서 몇 주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빨리 먹고 싶죠. 근데
배가 자꾸 더 고파지는 거예요. 밥이 빨리 안 나오니까. 그렇죠? 식당에 가서. 그럴 때는 밥이 나오면 얼마나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배고픈 심정으로 어, 정말 갈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생명 에너지의 진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실 텐데 오늘 명강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강사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송황순이라고 합니다. 뭐 강사 소개를 너무 거대하게 하셨는데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하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은 생명 에너지의 진실을 주제로 해서 아로마 테라피 세미나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마도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중복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아마 이제 이 속에서 저는 어떠한 물질적인 세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미꽃 한 송이가 있는데 내 장미꽃을 이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자,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인데 특별히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뇌가 있어요. 자, 이런 뇌가 있는데 우리의 뇌 속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들어 있어요. 꽃들이 들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꽃을 가지고 있느냐는 각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지만 꽃이 한 송이도 없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한번 꽃을 좀 한번 볼게요. 꽃 피는 거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기가 엄마, 저는 오늘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 라벤더 꽃이 피어 있고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새들은 지붕 위에서 날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니?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아줌마, 저는요 오늘 저쪽에 어느 곳에 아주 산 밑에 기가 막힌 아름다운 집을 봤는데 몇백만 불 가는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 안에를 들어갔더니 어머나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아름다운 것들이 장식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진짜요? 어머나 너무 좋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다 소중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 편도체를 위한 후각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숲속으로 가고 천연계 속의 꽃, 향기, 나무 향기, 풀 향기를 즐기고 유향, 몰약, 유카립투스 등의 천연 오일을 사용하고 또 인공향을 버리고 천연 향기를 맡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 그림 지난번에 보셨죠? 네. 여기 우리 수많은 꽃들 속에는 가장 중요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데 이 향기들은 제일 먼저 우리 후각을 타고 뇌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냄새 좋다 이게 아니라 와, 이 냄새는 누가 만드셨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까? 이런 생각의 단계까지, 영적인 단계까지 가야 얘네들은 기가 막힌 치유의 효과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아로마 테라피를 하기 전에, 우리 테라피를 받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묻혀진 향기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이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오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막 관절염이 되게 심해요. 그러면 이거 발라요. 막 그 관절염에 좋은 딥블루라든지 뭐 코파이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발랐는데 그 다음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소개하신 분한테 뭐라 그래요? 그거 뭐 별로 효과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로마라는 향기 있잖아요. 향기. 향기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뇌에 제일 많이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후각이에요. 후각. 근데 이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으면서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은 절대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꽃들에게, 나무들에게, 또 여러 가지 모든 식물들에게 자기 특유의 향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진 이 아로마 한 가지, 한 병은 보통 사람의 병에 들린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뭐 유카립투스 이거는 우리가 연애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유카립투스를 냄새만 맡아도 어떻게 해요? 호흡기가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레몬 오일이 있는데 아마 레몬 오일의 레몬 오일의 효능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 레몬 오일은 저는 매일 이 레몬 오일을 쓰는데, 특별히 피부에 굉장히 좋은데, 내가 사용하는, 크림 또는 바세린 딱 콩알만큼 딱 해서 레몬 오일 한 3방울만 넣어서 이렇게 딱 섞으면 사실은 이 바세린은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 레몬 오일과 섞을 때 이 모든 성분들을 다 녹여버려요. 그러면 그걸 갖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얼굴에 바르고 자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더 귀하게 피부의 보습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젊게 해주는 그런 화장품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해보고 그러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레몬을 한 2방울만 입안에 딱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안이 상쾌해지면서 이 치아에 있는 모든 치석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몬을 이렇게 물에 타면 너무 아까우니까
입안에 한 3방울 정도 넣고 물 마실 때 같이 마시면 어, 피 속에 들어가서 얘네들은 나쁜 성분의 기름만 녹여요. 좋은 기름은 그냥 놔두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그 아주 높은 사람, 동맥경화증이 심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 정말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귀한 오일을 하나님께서 이 레몬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레몬 오일 강의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저는 레몬 매일 짜서 먹는데 고혈압 낫겠네요. 그래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레몬 오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추출해요? 레몬 레몬 껍질. 껍질에서, 예, 레몬 껍질에서 여기 15ml, 15ml 한 병짜리는 약 50개의 레몬 껍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울의 레몬 오일도 어마어마한 효능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라벤더인데 우리가 라벤더 오일은 정말 숙면하고 심신안정하고 상처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심하게 가위에 찔렸는데 예,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라벤더 오일을 바르고 또 뭐죠? 숟가루를 묻히고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상체에 딱 붙였어요. 근데 엄청 심하게 찔렸는데 지금은 이제 통증이 다 없어졌어요. 아우, 아침 할렐루야. 새벽에 사단이 저를 어떻게든지 강의 못하게 하려고 막 이게 찢어지면서 막 피가 철철 나는데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인데 이 강의 때문에 오늘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또 우리 황선옥 사랑하는 사모님이 라벤더 오일 또 얘기해 주셔서 그 라벤더 오일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벤더는 제가 해본 견해로는 이제 20년 동안 스테로이드제를 먹으면서 온몸을 지탱해온 피부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이제 죽음의 골짜기까지 간 거예요. 너무 피부병이 심해서. 그랬는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자기도 죽기 살기로 현재 2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다 그래요. 독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도 목소리는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비누, 그다음에 머리에 샴푸 이런 모든 거 다 쓰지 마시고 얼굴 세수는 소금 조금 타서 맹물로 세수하시고 그다음에 또 맹물로 헹구시고 그 다음에는 라벤더 오일만 발라보시라고 첫날은 라벤더 오일만 발랐어요. 근데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려움증 없이 스테로이드 안 먹었는데 잠을 잘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대단하시죠? 네. 근데 이 라벤더 오일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듣는 건 아닌데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라벤더 오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꼭 같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이분은 정말 삼육대학 영문학과를 나와서 교회를 계속 쉬고 계셨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도 너무너무 피부병이 심하셨는데 제가 라벤더, 티트리, 시더우드, 레몬 이렇게 해서 코코넛 오일에 바르시라고 해서 어, 아예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른 분이 또 그러신다고 한 번만 더 달라 그래서 또 해줬더니 그분까지 다 나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머릿속이 너무 간지러워서 그냥 우리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머리를 긁느라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긁었다 하면 비듬 같은 것이 우르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샴푸 쓰지 말 것, 비누도 쓰지 말 것, 가려우시면 이제 소금물로 베이킹소다 조금 타서 씻으시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라벤더 오일, 시더우드, 티트리, 레몬 이거를 보내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신데 그래서 그분도 깨끗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샴푸를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생겼어요. 그래서 샴푸는 절대 안 돼요. 이제 제가 샴푸 이제는 뚝 하시고 꼭 쓰시고 싶으시면 그 신기한 비누라는 거를 쓰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장을 해드렸더니 그다음부터 샴푸 끊으시고 나서 그 비누 못 구하시면 그냥 통밀가루 사셔가지고 밀가루를 한 주먹을 컵에다가 타신 다음에 그 물을 머리로 다 적셔서 그걸로 비비시라 그랬더니 밀가루로 샴푸하신 다음에 머리가 잘 나고 아주 좋아지셨다고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라벤더 오일은 여기에 숙면하게 하고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상처도 회복하는데 정말 피부 회복에 굉장히 좋은 놀라운 오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유향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요셉을 산 길르앗에서 유향을 사가지고 오는 상인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유향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 당시에는 금값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길르앗에서 유향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금하고 바꿔서 정말 기가 막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조 목사님, 여기 문 좀 닫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5절에 나오는 이 유향이 정말 그 당시에 그 귀한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니? 내 백성이 치료함을 받지 못함은 어찌민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향은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이 길르앗의 유향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지만 이것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나 사용을 해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유향은 실제적인 유향이 되기도 하지만 깊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소제를 드릴 때 곡식가루를 제단에 드릴 때는 반드시 위에다가 유향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 위에는 유향을 뿌려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유향을 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질병을 치료할 때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 46장 11절에 보면 처녀딸 애굽이여 네가 유향을 좀 써봐라. 네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문구로 나오는데 애굽 니네들도 뭐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애굽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또 저기 이란 사람이나 다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힘든데 유향을 써봐라.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찾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이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바벨론 나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쓰는 유향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유향이 소위 말하는 약간 이렇게 덩어리처럼 송진처럼 이런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이렇게 진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기름을 짜서 추출한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가지고 왔죠.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 유향은 그때 당시에 아기들의 발바닥에 용천이라는 그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서 폭 들어간 용천 부위에다가 유향을 발라주면 아이들이 감염병에 걸리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위한 선물로 유향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몰약은 누구를 위한 선물로 가지고 왔을까요? 네, 뒤에도 나오는데 몰약은 엄마를 위한 선물이죠. 즉, 자궁 수축을 쉽게 해서 산후 회복이 빠르도록 해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몰약입니다. 자, 이제 페퍼민트 오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어떤 분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있길래 제가 얼른 옆에 가가지고 페퍼민트 그 터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귀 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목 뒤 부분 거기를 이렇게 샥 발라줬어요. 그리고 머리 꼭대기 위에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손바닥 중앙하고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신기하다 신기하다 머리가 안 아파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퍼민트는 급성 통증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잘 낫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여기 보시면 이파리도 연약하고 줄기도 연약한 이 민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또 영적으로도 아플까봐 이 페퍼민트 오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사용하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 페퍼민트 오일을 보시면 근육이 막 아플 때 이렇게 딱 발라주면 근육이 스르르 녹는 것처럼 이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위도 경련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세 번째는 이것들이 각 장기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면서 변비가 완화가 되고 또 깨끗한 치아를 유지하게 해주고요. 또 머리에다가 한 방울씩 그 샴푸에 섞어서 머리를 감아주면 모발이 반짝반짝해지고 또 가려운 피부가 완화가 되는데 이럴 때는 코코넛 오일과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벌레가 이 페퍼민트 오일은 벌레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벌레가 잘 안 오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두 개가 들어가서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좀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PPT를 다른 걸 띄운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유향의 효능은 스트레스에서 심리적 안정, 면역력 강화, 항균작용, 또 수면 개선, 피부 건강 증진, 소화력 증진, 신경계 안정, 혈액순환 증진, 실내 공기 청정 이런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몰약나무예요. 그래서 역시 몰약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부 다 이 나무에서 이렇게 진이 나오는 건데 옛날에 우리 6.25 때 저희 엄마 말을 들으니까 막 이렇게 피난 가고 그럴 때 소나무를 만나면 그렇게 기뻐했대요. 사람들이. 소나무 솔잎을 이파리만 씹어 먹어도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허기가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송진이 있으면 더 좋아해갖고 송진은 다 따서 입에다가 껌처럼 씹었죠. 그죠? 네. 저희 어릴 때는 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송진하고 그다음에
통밀 이렇게 씹어 먹으면 끝까지 씹으면 이렇게 글루틴이 남는데 그거를 껌으로 먹었는데 이 몰약도 이런 그 유향처럼 소나무 진처럼 나무의 진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구강의 감염, 염증, 그 다음에 치은염 이런 걸 방지하고요. 치아 눈의 감염을 방지하고 국소 도포제로 쓰이고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 방부제로서 사용을 했어요. 그 로마 뱀에 물렸을 때 효과적인 치료약으로 썼고 인디언들은 순환장애, 신경장애, 관절염 치료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부 효과를 내면서 신체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물질이 들어있고 특별히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 예방과 전이 억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방향제와 자극성 강장제, 즉 좋은 냄새를 풍기고 또 약간 자극이 있는 이런 강장제,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민감성, 즉 별로 부작용이 없는 그런 것들이야. 그다음에 방부 효과, 수렴 효과, 또 유인액 가스 제거, 관절염, 또 자궁 경부 여성질환 치료제, 피부질환 약제로 또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몰약 팅크 제제가 있는데 잇몸 구강 질환의 통증을 완화시켜서 이 구강 건강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증류시킨 정유는 몇몇 귀한 향수의 구성 성분으로 이렇게 몰약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몰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수님 탄생 때 이렇게 쓰도록 해주셨고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오일이 나오는데 이 유칼립투스 오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 유칼립투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오일인데요. 이게 호주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지? 그 동물, 조그만 곰, 코알라. 코브라요. 네, 코알라. 코알라가 이거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유칼립투스 나무 밑에 가면은요,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나뭇잎이 벌레 먹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그만 이파리만 따서 이렇게 입에다 물어도 이렇게 입안이 화해지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이파리 하나만 입에 물어도 좋은데 이렇게 오일로 나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제를 잘한 그런 오일을 쓰셔야 되지. 이게 만약에 석유정제 이런 걸로 한 걸로 쓰면 좀 유칼립투스 오일도 어떤 건 사서 보면은 절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바르는 것도 그 여성 호르몬제 있잖아요. 여성 호르몬제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먹는 약이 부작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오면은 여성 호르몬을 안 쓰면 그 사람도 더 아프거든요. 그럼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예, 패치제를 쓰죠. 패치.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먹는 거든 패치제든 다 똑같은데 어쨌든 이 정제요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칼립투스의 효능을 보시면 호흡기 질환 완화에 대해서 기관지염, 비염, 기침, 호흡기 질환 완화에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근육통 완화. 근데 유칼립투스 오일은 근육통, 관절통, 그다음에 타박상 이런 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 홍콩에 우리 여성협회 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 비행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세게 넘어지셨는데 하여튼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쫙 멍이 들었대요. 그런데 가져간 거라고는 유칼립투스 오일밖에 없어서 그거를 발라줬더니 엄청나게 그 다음날 깨끗하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피부 건강에서 유칼립투스 오일은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성도님들은 특별히 옛날부터요, 집집마다, 저희 시골에 살았는데도 이 유칼립투스 오일은 집집마다 한 병씩은 다 있었어요. 얼마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사용을 잘했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감기가 올라오르면, 냄비에다가 이렇게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뚜껑을 하나를 팍 넣어요. 그럼 애들이 입 벌리고, 하하하 하면서 숨 쉬라고 그러면, 그게 코로 다 들어가면서 그냥 하루 만에 감기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부었던 유칼립투스 오일 냄비를 그냥 아이들이 자는 방에다가 놓고 밤새도록 유칼립투스 오일이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병균들이 못 와가지고 감기가 쉽게 가라앉는 걸 봤어요. 또 이제 구충 효과인데 특별히 모기, 찐드기 이런 것들도 집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가끔씩 뿌려주면 이런 해충들이 안 온다. 또 집중력 향상에는 유칼립투스의 상쾌한 향은 집중력 향, 이 관자놀이 양쪽 부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피로도 회복되고 집중도 잘 되는 그런 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조그만 병에다가 유칼립투스를 담아서 아이들 공부하는 방에 이제 이렇게 갖다가 뚜껑 열어서 놓으시면 아주 그 방의 공기가 되게 신선해지고 아주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면역력 강화가 있는데 항균 효과로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준다. 또 구취 예방 역시 유칼립투스도 집에 있는 입안에 있는 균을 다 없애기 때문에 구취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펜넬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죠. 예,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해양은 여기 보시다시피 가스, 변비, 설사, 기침, 이뇨제, 항암제, 항경련제, 창진균제, 살균제, 또 용기를 증진시켜주고 근심을 감소시키고 감정 조절 이런 것까지 있어요. 주로 소화 시키는 아로마 액을 만들 때는 이 해양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제 이거 외에도 용기를 증진시켜준다, 근심을 없애준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펜넬 채소를 즐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장에 가면 이렇게 팔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냄새하고 이렇게 조금 오일 맛에 이렇게 딱 찍어 먹어보면 굉장히 약간 달달하면서 희한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 펜넬도 되게 좋은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버 오일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균제, 소화제, 가스 제거, 항바이러스, 항암제, 항경련제, 항산화제, 살균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대훈 강사님한테 들으셨겠지만 이 클로브가 보통 항산화 수치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이 클로브가 약 100이 항산화 수치가 100이 넘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클로브는 100이 넘는다. 그래서 아스페르질러스 같은 그런 곰팡이균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타임이라고 있는데 백리향이 있어요. 이거는 향이 백리를 가나 봐요. 그런데 여기 타임이 또 바뀌었는데 라벤더 이제 그래서 이 백리향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 지나가고요. 티트리 오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항균, 항염 작용 그래서 여드름, 뾰루지, 무좀, 상처 치유 촉진, 흉터 생성을 예방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이 티트리를 가지고 한 집사님이 그 대장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막 교회에서 막 울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제 목사님 목회실로 가가지고 이분을 가운데 놓고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 티트리를 캡슐에 넣어가지고 이제 집사님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이거를 대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는 것처럼 한번 한 달 동안 해보자 그랬는데 그 대장암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고려대학 병원에서 로보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 대장암이 조금 아주 조그만하네요 그러더래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티트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싹 떼어내니까 거의 완치 수준으로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나은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항균, 항염 이런 그다음에 특별히 암에도 좋은 것이 바로 티트리예요.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호흡기 건강 개선을 시키는데 감기 예방, 호흡기 질환에 되게 좋고 저 두피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이 균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남성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깨끗이 감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막 대강 감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이렇게 딱지 같은 게 앉는데 사실은 그게 다 뭐죠? 진균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비누를 쓰면 더 많이 퍼지니까 이때 티트리를 꼭 넣어서 물에다 풀어서 그걸로 이렇게 샴푸 하듯이 하시면 두피의 피질이 조절이 돼서 되게 머릿결도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제 코리앤더가 있는데 이 코리앤더는 고수죠, 고수. 피부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고 염증을 즉 사이토카인 바로 이게 사이토카인이 염증 물질이죠. 이거를 예방시켜주고 사이토카인 생산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강력한 항균, 항진균. 그래서 이 코리앤더 약을 이 곰팡이 약을 만들 때 이 고수를 꼭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피부 개선, 건강 개선, 또 피부 재생을 돕고 피부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약간 코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 오일을 만들어 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집어넣는데 이 오일하고 다른 혼합물을 집어넣는데 정말 약을 계속 먹을 때도 안 들었었는데 코가 빵 뚫려 가지고 그다음에 기침도 안 나고 되게 좋아서 너무 신기하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 특별히 소화도 잘 되게 해서 소화 불량을 완화하고 소화 과정을 개선해주는 이런 역할까지 해줍니다. 네, 스트레스는 특별히 불안까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는 좋은 성분이 바로 고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나몬은 여기 보면 시나몬 물 다이어트, 당뇨 개선, 치매 예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선조들이 겨울만 되면 뭘 먹었어요? 예. 다 아시죠? 뭘 먹었는지 아세요? 특별히 명절 때. 수정과 예, 수정과를 먹었죠? 예, 수정과의 주 원료는 바로 이 계피, 시나몬이죠? 예, 그래서 이 계피 성분 속에도 오일이 들어있는데, 예, 특별히 감기가 예방되는데, 어떻게 예방되느냐? 체온을 올려줘요. 몸이 따뜻하게. 그 다음에 백혈구 활동을 자극해서 감기 바이러스 예방에 되고 또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데 복부에 마사지를 해주면 가스를 제거, 팽만감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또 안정화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한기는 불안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고 관절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특별히 겨울철에
춥게 만들고 그러면 관절염 같은 게 되게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럴 때 냉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피나무 껍질이나 잎에서 이렇게 추출한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기 시나몰 알데하이드라는 게 들어있고 유제놀이 있는데 정말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염증들을 없애주고 정말 겨울 동안에 수정과를 먹기만 해도 감기가 안 걸리도록 해주고 정말 옛날에 가난하고 병원 갈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명약처럼 썼던 것이 바로 이 시나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즈마리 오일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성질이 순하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기억력, 뇌혈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항산화 작용, 즉 폴리페놀, 로즈마린산 이런 것들이 노화 완화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해줘요. 근데 이 모든 오일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로즈마리 같은 거는 기억력 개선, 이게 정말 가장 특이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거기 스트레스 완화 중에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정신적 건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위장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두피 건강, 면역력 유지, 피로 회복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 로즈마리하고 마리는 기억력 개선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이게 사이프러스인데 우리 한국말을 뭐라 그럴까요, 이걸? 혹시 아시나요? 향나무, 빽나무, 측백나무. 네, 측백나무예요. 흑백나무, 측백나무. 네. 근데 아마 우리 주위에 그 약간 소나무처럼 많이 그 약간 좋은 나무로 화단 같은 데도 많이 심어 놓고 학교에도 많이 심어 있고 우리 삼육서울병원 가면 제가 올라갈 때마다 계단 딱 올라가면 그 옆에 측백나무들이 우창하게 서 있었는데 지금 다 펴버렸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만 따서 입에다가 씹으시면 이 잇몸에서 출혈 있는 사람들은 금방 멈추고요. 자궁 하열 있거나 위장 출혈 있는 사람들은 얘를 가지고 따갖고 가서 이렇게 절구에다가 물 조금 넣고 지져가지고 꼭 짜가지고 소주잔 반, 3분의 1 잔만 마셔도 그냥 출혈이 싹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해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오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종을 완화하고 또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항균, 항염, 피부 트러블, 피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좋다. 근데 호흡기 건강, 기침을 완화하고 호흡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네, 마사지 할 때 부기 완화와 피로 회복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오일들이요. 대부분이 막 다 비슷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병균들이요. 곰팡이만 해도 수백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뭐 N1 NH1 이런 것들이 계속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이프러스가 들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로즈마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티트리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블렌딩을 좀 해가지고 쓰면 어떻게 해요? 어떤 균이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는 오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블렌딩을 좀 해서 쓰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제 사이프러스 속에는 알파피넨, 리모넨, 세드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다른 것들하고 다른 오일들하고 다 비슷하는데 이 사이프러스가 특별히 뇌 부위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이프러스가 많이 있는 산림욕을 즐기라 그랬는데, 어, 이 사이프러스뿐만 아니라 산에 가면 각종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보낸 건면에 보니까 목사들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숲으로 가라. 숲에 가서 각종 천연물들이 내뿜는 향기를 맡으면서 뇌를 영적인 세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하나님과 교통하기 좋은 곳이 이 숲속길을 걷는 거예요. 천연계 사이를 걸어 다니면 그 나무들마다 각종 냄새가 다 다른데, 이러한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노래하면서 또 새들하고 얘기하면서 꽃들하고 속삭이면서 이런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늘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오렌지 오일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주로 이 오렌지, 자몽, 레몬 이런 것들은 무슨 역할을 가장 대표적으로 할까요? 여기 맨 밑에 있는데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청소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오일들은 특별히 다 껍질에서 짰기 때문에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몽 오일인데요. 이 자몽 오일은 보니까 자몽도 피부 건강,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한다. 다이어트, 체지방을 분해하고 면역력 강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해주고, 또 스트레스 해소, 상큼한 향기가 긴장을 풀고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디톡스, 림프 순환을 촉진해서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준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이 과일 주스 요법을 3일 동안 하고 또 관장을 3일 동안 하라고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때 오렌지 6개, 레몬 6개, 자몽 6개, 귤 20개 이거를 주스를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50% 50%씩 물과 이 주스를 섞어서 하루 종일 1시간 간격으로 이 주스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독들이 막 빠져나가거든요. 네, 3일을 하면서 레몬으로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간은 원래 해독작용하는 장기잖아요. 간에 독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간에 있는 독을 다 빼주는 대표적인 과일들이 바로 레몬, 오렌지, 자몽, 귤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 자몽은 특별히 칼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드실 땐 소금을 조금씩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칼륨 혈증 오면 갑자기 그냥 심장정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자몽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약을 드시면서 자몽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세요? 네, 약을 드시면서 자몽을 저혈압이 되죠. 드시면 혈압이 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쓰러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몽을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약을 안 드셔도 혈압이 잘 안 올라가요. 그 정도로 이게 혈압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체청소를 굉장히 빨리 해주는데, 제가 한번 우리 딸 산간호를 해주다가 오른쪽 팔이 아예 뒤로도 안 돌아가고 위로도 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어디 그 태국교회 목사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자몽을 막 몇 자루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못 보던 자몽인데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먹을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갖고 왔을 때 바로 이제 2개를 까서 먹었어요. 근데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녁 때 또 먹었어요. 자몽만.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먹었어요. 자몽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해가지고 버스, 저기 차 같은 거 탈 때 오른손으로는 차 잡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쫙 잡아져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닳아져 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 정도로 해독작용을 잘하는 게 자몽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오이를 먹을 때는 더 기가 막힌 그 바르기만 해도 이게 효과가 팍팍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자몽 효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레가노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이것도 저기 굉장히 페퍼민트처럼 아주 가냘픈 식물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오레가노 성분은 강력한 항진균제 성분이고 웬만한 사람 무좀은 발톱에 물 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알코올로 먼저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레가노 오일을 바르시면 균이 잘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레가노 오일은 이런 데 작용을 합니다. 특별히 생강은 다 잘 아시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데, 자, 우리 선조들은 되게 지혜로워요. 배추는 몸을 좀 차갑게 하는데, 무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또 생강은 더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오일은 위장을 진정시키고 소화를 도와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효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감기, 독감, 호흡기 건강 증진, 통증 완화 이래서 생강 찜질도 하시면 무릎 관절에 되게 좋고 그다음에 오일을 가지고 바르기만 해도 되게 좋습니다. 이제 자스민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자스민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화분 설명을 막 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년에 300일 정도가 꽃이 핀대요. 그런데 이 꽃을 화분을 집안에다 하나만 키워도 잠을 잘 잔대요. 그 정도로 이 꽃향기가 하나님께서 이 속에 기가 막힌 신경 안정과 평화의 그런 성분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성분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긴장 완화, 정신적으로 평안해주고 심리적 안정되고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켜주고 수면을 개선하고 또 피부 건강, 또 기분 향상인데 불안을 없애주고 평온 유지시켜주고 호르몬 균형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혹시 이게 자스민이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은데 이거를 사서 화분을 하나 집안에 놓고 사시면 어, 우리가 하는 찬송, 기도 이런 것들도 더 맑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마지막으로 로즈 오일을 해보겠는데 사실 로즈 오일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안 다루지만 근데 그래도 한번 아시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해봤어요. 첫 번째 아로마 테라피로 휴식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데 이 로즈 오일은 한 방울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이 로즈 오일 5ml 한 병 만드는데 2만 송이가 들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특별히 스킨케어, 여드름, 피부름, 흉터, 잔주름, 주름, 그 다음에 항산화제, 특별히 활성산소리나 손상 이런 것들에 다 사용되고 항염증제, 또 감정적 웰빙, 그다음에 향료, 특별히 클레오파트라는 이 로즈 오일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몸에 쫙 다 발라가지고 유럽의 그런 로마의 황제들을 다 매혹시키는 그런 것이 역사책에도 나오죠. 그죠? 예. 또 면역력 증진, 로즈 오일은 면역력을 증진한다. 감기, 독감 예방, 진통 효과, 또 통증을 완화시키고 두통, 근육통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 로즈 오일은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특별히 얼굴을 너무 젊어지게 하고 예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궁 오일에도 사용을 하고 궁 오일에 딱 2방울만 넣어도 자궁이 되게 좋아지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 아로마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아로마 오일이 신비스럽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는데 신비에 대해 건강 증진 명약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명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이거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로마 오일 병을 들고 나갈 때 진짜 약간 속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냥 별로 안 아픈데 오셔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그러고 아픈 사람은 또 저 옆에서 아유 나는 언제 만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저분은 마음이 좀 저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정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치료가 빨리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제 치료도 일어나고 상대방도 치료가 일어나고 그러면 두 사람에게서 뭐가 싹이 틀까요? 기쁨이 싹이 터요. 그러니까 이 기쁨,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입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만 하는데 특별히 이 오프라 윈프리는 18세 때 아빠가 전달해준 성경을 토대로 삶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감사일기를 계속 썼어요.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결국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다른 가족들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면 인생이 바뀌면서 가족도 평안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뭐죠? 옛날에 짜증나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정말 힘들었던 사건들만 기억했던 이것이 쫙,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뇌 속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꽃밭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그 로마서 6장에서 기가 막힌 걸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나도. 뭐가 죽은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죄와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나의 육신적인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매일 살아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나면 안 되지. 그렇게 할 때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데 맞아. 나는 다 죽었지. 내 옛 생각은 다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여주셨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다 보면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ATGC 이런 배열들이 막 회복 배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밤마다 우리 유전자들이 막 회복을 시켜요. 근데 이 유전자들은요,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음식 먹고 막 그러면은요, 유전자가 막 이렇게 유전자를 와서 막 탁탁 쳐요, 밤에.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유전자들은 복구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복구를 몇 번까지 얻어맞을 때까지 복구하는 줄 아세요?
유전자가 몇 번 맞을 때까지. 정말 저는 이거를 세포생물학 책에서 공부하면서 울었어요, 울어. 네. 8만 번을 공격받을 때까지 회복을 시켜요, 유전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를 또 짓고, 그래도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저도 같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다 죽였다. 나는 오늘부터 죽는 날이다. 다 죽은 날이다. 근데 지금부터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희생은 가장 아름다운 빛인데 오늘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정말 이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오일 속에 정말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도 거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훌륭한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 명강의 두 여사님, 두 전사님의 강의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배웠습니다. 첫 시간 끝나고 우리가 잠시 뭐 때문에 그랬는지 기도를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해 주신 김정희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Q&A를 시작하고 Q&A 마친 다음에는 두 번째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거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김정희 마음을 강사님. 바꿔주시고 이렇게 두 손 말 간절히 기도하니 저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저 다른 죄를 다 내려놓고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희 제가 먼저 기도했는데 제가 잘 기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과 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 아버지 정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를 먹는 것보다 올리브 자체를 먹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네요. 네, 강사님. 지금 음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정희 강사님. 네. 제가 뭐 그렇게 지식이 없지만, 그냥 올리브유를 누가 나쁘다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질문을 보고 좀 책을 좀 찾아봤는데, 그 올리브유하고 올리브, 그 생 올리브, 뭐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써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올리브유를 그냥 섭취하는 것과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것을 적절히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영양학 박사가 아니라 사실 솔직하게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사님께서 강의 보통 중에 말씀하신 그 올리브 오일 중에 올리브 오일이 4단계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강사님이 말씀하신 First Cold Compress Extra Virgin Olive Oil, 이거를 잡수시는 것은 올리브를 따서 이렇게 절여가지고 통조림에 오는 것보다 거기서 받는 베네핏보다 훨씬 많은 폴리페놀과 이런 그 항산화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성분이. 그래서 저희는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되 제일 탑 넘버 원, 강사님 말씀하신 그것을 선택하셔서 잡수시는 것은 가장 유익하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두 번째 강의는, 두 번째 질문은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센셜 오일을 자주 사용하는데 주의점과 부작용은 없는지요? 오일을 부위마다 얼마 동안 사용하면 좋은지요? 교회에서 구도자에게 이센셜 오일을 사용 시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사님, 이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은 농축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바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블렌딩 그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데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울수로 계산을 해요. 아로마 오일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과잉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또 특별히 점막 부위, 상처 부위에는 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이 마사지 같은 거 하실 때는, 등 주위에다가 먼저 코코넛 오일을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어, 물론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혹시 피부가 약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주의하시도록 하시면 좋고요. 또 오일 중에 윈터그린이라는 그런 오일들은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한 방울 정도만 소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지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입안에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막 후끈거리고 따가워요. 클로버 오일 있잖아요. 클로버 오일이 보통 약국에서 파는 혀가 이렇게 파였을 때 바르는 약이 있는데 근데 그 약만큼 따가워요. 이 클로버 오일도. 왜냐면 그 약의 주성분이 이 클로버 오일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따가운 만큼 또 뭐예요?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효능이 되게 좋기 때문에 혀암 환자가 한번 저희 집에 와서 이분이 막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분인데 거기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딱 2방울만 떨어뜨렸는데 처음에 완전히 기절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너무 아파해가지고. 그런데 딱 1분 그러신 다음에 다 난 것 같으세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다 아니까 이분이 조금 너무 아파하지만 곧 없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겁나요. 이제 환자가 이거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느끼시면 되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막 같이 그러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잘 알면
안전하게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아로마 오일들이 굉장히 효능은 좋은 편에 반해서 부작용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마르테처럼 전부 다 뭐예요? 그 하시기 전에 서약서를 받으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무 이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아픈 그 기억을 계속 해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러시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미리 다 저기 서약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터그린하고 사이프러스를 제외한 모든 오일들은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이프러스도요, 저는 그 측백 즙짜 가지고 물에 섞어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쨌든 그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한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통증이 심한 분에게 에센셜 오일을 소개해 주시고요. 손가락 관절염에 좋은 오일은 무엇인지요? 아니, 네, 그 관절염은 대부분이 다 뭐죠? 그 발바닥도 마찬가지고 염증이죠, 염증.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한 모든 오일 속에 진짜 기가 막히게 항염 성분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탁월한 것이 티트리, 또 뭐 오레가노, 또 그다음에 윈터그린 이런 것들인데, 그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반드시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라벤더를 같이 어디 넣어주시고. 밭에다가? 밭에가 어디 스묻혀 있어? 네. 지금 이제 7시 2분인데요. 시간이 2분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질문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단톡에서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좀 답을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좀 시간이 좀 가도 마칠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미 뭐 한 12명, 13명 정도는 나가셨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이 질의응답을 끝까지 할까요? 선생님만 가능하시다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사님께서 디톡스에 사용한 과일 4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비율에 네, 대해서. 비율하고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라서 못 적었어요. 아니, 적지 마시고 혹시 녹화를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녹화. 아니, 그렇죠. 오렌지, 자몽, 레몬은 6개예요. 오렌지, 세 자몽 가지는. 예, 6개. 6개. 그 다음에 예. 20개, 그리고 20개가 귤은 20개, 귤. 귤은 귤. 20개. 20개. 예. 됐습니다. 귤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렌지 20개. 그래서 껍질 까셔서 주스 짜신 다음에 50% 50%씩 물에 희석해서 굴하고 1대1로 200cc 섞어서 정도씩을, 아니면 자기 양껏 드시면 돼요. 그게 밥이기 때문에 1시간마다 한 번씩 주스를 드시면 돼요. 그런데 오렌지하고 귤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 달라요, 조금. 그래요? 네, 껍질을 까서 해야 껍질이 좋다 그러던데. 껍질 까갖고 해요. 주스 요법 할 때는. 응, 응. 너무 세서. 네, 그 다음에 디톡스 4가지 블렌딩 할 때 레몬 오일, 자몽 오일 요거를 좀 한번 단톡에 조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또 들으셔야죠. 강의하신 거 들으시면서 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 들어있는 효능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definitely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세요.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황순 강사님께서 너무 진실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송 박사님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그러셨구나. 거기서 네,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야채를 많이 좋다고 하셨는데 야채는 생으로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약간 살짝 쪄서 먹는 게 더 좋은가요? 죄송하네요. 그걸 제가 미스했네요. 네, 예, 예. 질문을 주셨네요. 아니, 여기 답이 나왔는데요. 어디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저 잎채소는 생으로, 뿌리채소는 살짝 익혀서 십자가가는 그래요? 저는 그걸 전혀 못 봤는데. 한 번 더 질문창 돌려서 보세요. 질문창에 나왔어요. 한 번 더 강사님이 돌려서 앤서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강의를 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좀 들으시면 네.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여기 답도 올려서 이렇게 많군요. 네, 네, 답이 올라왔어요. 그러시군요. 네. 음. 그러면 뭐 거의 된 것 같은데 지금 강의 지금 5분 지났네요.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몸 염증이에요. 시트로 오일하고 오레가노 오일이 좋다는데 두 가지를 섞는 게 나은가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보통 두 가지 다 좋을 때는 그 블렌딩 오일하고 같이 섞어서 두 가지를 더 사용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그 균을 검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균에 어떤 항생제가 됐는지 다 이제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오일 쓰는 사람들은 그거 피 검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도 별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섞으셔서 쓰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좀 아쉽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르페 단톡에서 더 질문도 하시고 강사님들께서 또 자세히 올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6주, 7주 동안 기다리셨는데 블렌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증 오일과 소변 오일에 대한 그 안대영 강사님의 그 강의 들으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거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블렌딩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네, 블렌딩이 왜 필요한지 오늘 또 송왕순 이학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 더 확신을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진짜 필요한 것만 몇 개 해주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아로마 이센셜 오일이 어떤 거며 각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변종이 생기면서 다릅니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오일들이 블렌딩 될 때 그 적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안대영 강사님께서 그런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난리지를 가지고 다음 주 블렌딩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준비를 이번 주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송왕순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면 지금은 김정희 강사님께서 마친 아까 기도 제가 해주시고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가 다른 분이 하셨어요. 그래. 저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송왕수 강사님께서 지금 아니요, 기도해 괜찮아요.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기도는 안 했는데요. 누군가 다른 분이 들리게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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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늘 천사가 알겠습니다.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죄 많고 주님 앞에 정말 가련한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택해 주셔서 이런 좋은 집회도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손이 정말 약하고 힘들고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어진 주님의 그 아로마 도구가 나만을 위하고 우리 가족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만을 위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웃들과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거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그분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신들도 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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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번 우리 강사님 저희들이 오래오래 기다린 그런 간절한 배고픈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받아서 영향을 흡족히 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번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예, 사정이 되신다면 송황순 강사님을 한 번 더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좋아요. 좋아요. 네, 그 답을 저에게 주시면 이 강사님 한 번 더 우리가 모셔서 하는 시간도 이렇게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해 감사합니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평안한 저녁이 되시고 한국은 또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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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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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